진짜 몇 개나 재킷가 진짜 몇 개나 진짜 자 이제 그래프를 그래프를 할 건데 일단은 부충 관련해서 부충해야 될 그 숙제되는 부충 부분은 원래 부충 문제를 풀어왔어야 되고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그 부충을 좀 사정이 있어서 못할 것 같고 목요일에 할게요. 목요일까지 그때 나눠준 120 문제를 다 풀어봅시다. 이분들이 이걸 안 풀어오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수로그 말고 삼각함수도 따로 또 보충할 시간을 그 다음 주나 이거 잡을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사정이 뭐냐면은 너네 예전에 그 논현동에서 호텔에서 그 불난 사건 알고 있니? 논현동에 호텔 인천 논현동 호텔 불난 호텔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 다행히 3명이 안, 1명도 안 죽었는데 다친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 그중에 한 명이 선생님 친구여가지고 경문안에 이제 경문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9시에 부충이 있을 거고 그 120문제 지수로그 문제 친구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모르고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또 필기를 해야 되니까 좀 책을 한번 노트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번 주가 그래프 전까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프 전까지 352번까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래프 단어는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할 거고요. 이 단원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를 잘해야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지금 이 사각함수의 그래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잠깐만요. 일단은 그 y는 sin x라는 식을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식 역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함수거든요. 왜 함수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구분되어져 있네요. 그냥 sin 30도, sin 30도, sin 3분의 파이 이런 거랑은 다르게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지정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정의역축, 치역축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역축, 치역축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x에 얼마를 넣으면 나오는 y값을 좌표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좌표들을 모두 다 쭉 찍어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형성이 되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이 단원의 이제 핵심인데요.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 사인 값을 한번 찾기 위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에 일자리 사인이 있다고 합시다. 반지름에 일자리 원이 있다고 합시다.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사인 6분의 파이가 궁금해요. 사인 6분의 파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반지름분의 y좌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y좌표가 다 아시겠지만 수직 내렸을 때 여기가 30, 60, 90도 관계니까 반지름이 1이라면 사인 값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y좌표가 2분의 1이 나오고 어차피 r은 1이니까 1분의 y좌표는 y좌표만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0도에서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 몇 도에서 얼마고 이런 점들을 다 찍어보니까 90도는 얼마일까요? 각도 90도일 때는 동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때 만나는 좌표가 0,1이겠죠? 자 그럼 반지름분의 y좌표는 1 나오겠죠? y좌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얘가 90도까지는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죠. 왜 올라가겠어요? 동경이 올라갈수록 y좌표가 점점 커지잖아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1을 최대치로 찍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9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가 가보니까
y좌표가 내려가죠? 이 만나는 동경들과 y좌표가 내려가죠? 그래서 180도가 되면은 y좌표 1,0, y좌표 0 됩니다. 180도까지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 양 둘이 대칭이겠죠. 왜냐하면은 각도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이 점들, 이 도형과 여기 도형과 각도가 내려가면서 만나는 점들에 대한 도형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 둘은 대칭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논리로 2분의 3파이까지 제가 이제 1분의 y좌표를 쭉 찍어보면 이번에는 음수가 나와야죠. 왜냐하면은 자 이제 동경이 내려가는데 동경이 점점 커지는, 동경은 커지죠. 점점 커지는데 그때 만나는 y좌표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좌표가 내려가야 되겠고요. 다시 이제 동경이 점점 더 커지면서, 동경은 커지고 있는 거죠. 커지면서 만나는데 y좌표가 올라가네요. 하지만 아직 음수입니다. 그렇죠? 아직 음수이니까 여기가 2파이까지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인 그래프고 한 바퀴를 동경을 돌렸을 때 그려지는 모양이 저렇게 물결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얘기했는데 자, 대칭의 형태로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원 그림이 사방으로 다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렸을 때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각이 아니라 일반 각이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일반 각이라는 얘기. 아니 내가 각도를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 한 바퀴를 돌리고 각도를 조금 더 간 이런 각도. 한 바퀴가 2파인데 2파이보다 좀 더 간 각도에 대한 x값에 대한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그림은 다시 여기 그림과 매우 똑같겠죠. 매우가 아니라 그냥 똑같죠. 왜냐하면은 제가 0도부터 90도까지 이거 동경을 쳤을 때 만나는 y좌표들이나 한 바퀴를 돌고 다시 0도부터 90도 사이를 치는 동경들의 y좌표는 똑같을 거니까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 똑같다도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대칭일 겁니다. 왜요? 원의 이 부분 만나는 좌표, 이 부분 만나는 좌표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엔 자, 처음 시작했을 때 0부터 90도까지랑 한 바퀴를 돌고 다시 0부터 90도를 그릴 때 이 그림이 똑같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얘와 얘는 결국 주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반대로도 그려지겠죠. 자, 거꾸로 각도를 음수로 그리게 되어도 똑같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똑같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물결 모양이 양옆으로 무한히 흘러가는 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좋은 대학교를 가셨다 보셔도 되는데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자연현상을 좀 대표하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연현상은 다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움직이는 뭐 원자, 전자들도 다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물질은 이동할 때 다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면 공이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흔들리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갑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이걸 좀 단적으로 보고 싶으면 제대로 보고 싶으면 연우는 이제 유튜브를 못 보는 거군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화살 초고속 카메라를 이렇게 치면은 화살이 이제 나가는데 화살이 나갈 때 쏘면은 직선으로 나가지 않아요. 화살 자체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가요. 네, 화살 저 휘어가면서 나가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문수가 연우 보여주면 되겠다, 그렇지? 보여주면 돼요. 네. 연우는 저 투지폰으로 보려고 하면 그 데이터 요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될 거니까 보여주면 되겠고 이렇습니다. 이제 사인 코사인이 이제 자연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공대에서는 늘상 쓰는 이제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셨는데 너무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기본적인 거 먼저 할게요. 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할게요. 제가 저 원은 일단 내비두는데 저는 그림 그릴 때 이 팁 하나 기억합시다. 물론 지난번 여름방학 때 설명했는데 먼저 여기를 아무데나 하나를 치세요. 여기가 2파이예요. 360도죠. 2파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절반을 치시고 또 절반 치시고 절반 치셔서 4등분을 하세요. 그 뜰방하게 그 남자애들 특히 뜰방하게 그냥 이렇게 막 치다가 간격이 잘 맞네. 지가 막 치다가 간격 막 치죠. 안 맞추게 막 이렇게 치면요 그림이 진짜 안 예쁘고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문제를 풀기 힘드니까 쉽게 그리는 방법은 쉽게 그리는 건 뭐라고요? 절반 치는 것도 잘하거든. 그래서 먼저 여기 하나 2파이를 먼저 치고 절반을 치고 절반을 치고 절반을 치면은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올 거예요. 신경 써서 하시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4등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 그림을 4등분으로 쪼개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4등분짜리 그림 하나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계속 다 대칭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뒤집히면 얘가 그려지는 거고, 이게 또 이 점대칭을 하면 그려지는 거고, 이게 또 선대칭을 하면 그려지는 거니까 다 대칭으로 이 그림 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멘트 진짜 중요해요. 4분의 1 지점인 이 그림 하나가 하나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쟤를 가지고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분의 1 지점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높이 1하고 마이너스 1 쳐야 되는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힘드시다면 이 부분에 4분의 1칸짜리 하나의 길이 있죠? 얘랑 비슷하게 1하고 마이너스 1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그려도 충분히 예쁜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꼭 이걸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사인뿐만이 아니라 코사인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그리는 법은 잠깐 설명을 했고 지울게요. 그러니까 먼저 가로축을 4등분한다. 이 파일을 먼저 찍고 4등분한다. 그 다음에 4등분만큼의 한 칸을 Y축 위아래에 둔다. 그리고 4분의 1씩 그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용어는 바로 주기와 대칭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 맘대로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이런 걸 알려줬을 때 존나 대충 듣는 게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는 여러분들한테 딱히 뭐라 안 했는데 1학년들은 뭐 그냥 그런데 2학년 때부터 제가 약간 히스테릭한 부분도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걸 대충 들었을 때 오는 피해가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오기 때문에 좀 약간 빡세게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좀 낼 수밖에 없고 1학년 때 거 좀 못한다고 해서 등급이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1학년 거는 1학년 거 심지어 지 맘대로 풀어도 돼요. 근데 2학년 거는 좀 약간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느린 길을 가겠죠? 느린 길이 뭐겠어요? 재수하거나 이런 길이겠죠. 네. 대학교에 이제 조금 더 늦게 도달하겠죠. 그러지 말도록 합시다. 되게 미련한 짓이니까. 주기와 대칭인데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그러니까 한 주기로 계속 똑같은 게 그려지니까 주기 2파이죠. 자, 근데 이 대칭이 아주 중요해요.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기 먼저 설명할게요. 쌤,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림이 반복되는 거군요. 이러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된다 해도 됩니다. 얘랑 얘 간격이 2파이기만 하다면 아무 개의 점으로부터 아무 개의 점까지가 반복된다 해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얘랑 얘의 간격이 2파이라면 지금 여기 이 y 값이랑 여기 이 y 값은 분명히 똑같겠죠. 한 주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약간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나 이 사인 함수를 아무 데에서나 2파이를 짜라잖아? 그러면은 그게 한 주기 맞고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맞고 봐봐. 그 다음 것도 반복되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시작과 끝의 값은 항상 같을 겁니다.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까지 마저 얘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함수의 확대 축소까지 한 번 더 제가 정립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는 y는 코사인 x고요. 자, 다시 한번 코사인 x는 뭐랑 관련있다고 그러죠? x 좌표. 네, 좌표죠, 그렇죠?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음수 좀 삐는 거 풀어주느라고 이제 목소리가 다르죠, 여러분들? 네, 근데 사실 삐는 건 아니었대요. 네, 이 얘기를 해서 또 약간 기분 나빠졌나? 네, 아니래요. 그 덕분에 제가 밥을 좀 늦게 먹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보람이 있네요, 그래요. 자, x좌표랑 관련이 있죠. 그럼 제가 동경 0도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만나는 동경과 원 위의 교점이 1, 0인데 x좌표가 1이거든요. 코사인의 값이 0도일 때 1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고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0도가 되었을 때 동경은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90도에서 0이 됩니다. 내려가는. 왜 내려가겠어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x좌표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0도에서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각도가 넘어가니까 x좌표가 음수로 점점 작아지고 있으므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냥 바로 그릴게요. 2분의 3파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 그래프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가 돌았으니까 다시 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얘 역시 주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인데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쌤 이게 생긴 게 보니까 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즉 4분의 1칸이죠. 4분의 1칸 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4분의 1칸 밀면 4분의 1 주기야. 4분의 1 주기만큼 밀면 그러면은 코사인과 똑같은데 사인을 밀면 얘랑 똑같은데 똑같은 거 맞냐? 네 맞습니다. 완전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도 들어야 돼요. 아니 사인만 배우면 되지 그럼 코사인은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배웠냐면 제가 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냥 평행이동 한 녀석 정도라서 사실 거의 알 필요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근데 대학교를 가시면은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인 코사인의 구별을 두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어떤 그런 걸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두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우고요. 네 이제 대충 그리셨으면 사인 옆에다가 설명을 좀 쓸게요. 볼게요. 사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 여기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빼겠습니다. 사인 그래프의 특징. 자, 1번 주기가 얘 2파이죠. 그리고 2번 최대의 최소값이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값은 모두 y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y값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눈으로 보이죠? y의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게 눈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저는요, 3번 대칭이 있다는데 이 대칭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개빡치게 센수학이든 어디 바이블이든 그냥 일반적인 개념 교재들은 이 사인의 대칭에 대해서 원점 대칭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우시면 진짜 개멍청한 거예요. 아마도 인강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1타, 2타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고요.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 사인 원점 대칭만 외워야지 이러고 넘어가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이제 고3 중에 그 약간 바보들이 된 애들 있죠? 원래 바보가 아니었는데 걔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칭이 무수히 많아요. 일단 무수히 많다를 써주세요. 그리고 너네가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좀 떨어져 있어. 저 그래프의 그림을 보면은 대칭이 존나 많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야, 이 선에 대해서 접으면은
이 선에 대해 여기 선이 휘어졌어. 자, 이 선에 대해 접으면 양력 똑같지. 이 선 대칭이네. 근데 뭐야? 이 선에 대해 접어도 양력 똑같지. 무한대로 뻗어나가네. 이것도 이 선 대칭이네. 이 선도 이 선도 너무 많잖아. 눈만 있으면 아는 거잖아. 눈만 있으면 아는 건데 이거를 자꾸 원점 대칭으로만 외운단 말이야. 잘 봐봐. 여기가 y축이지. 아이씨, 흰색으로 하지 말고 축을 흰색으로.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y축이죠. 또 이 아이는요 점대칭도 있습니다. 볼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면 똑같죠. 점대칭을 알아보는 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점대칭을 알아보는 법은 이 점에다 이렇게 뒤집어 붙이면 똑같다도 있지만 얘한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얘면은 이 점 대칭입니다. 원래 선을 그었는데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얘네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도 얘네요. 항상 중점이 얘네요. 어떻게 선을 긋던 간에 이런 게 점대칭이잖아요. 야 수아나 대칭의 키워드가 뭐라고? 지금 키워드요? 네, 수아니한테만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긴 해요. 네. 아니 수아니 요즘 이상해. 오늘 진짜 수아니 무슨 뭐 연애? 네? 아 여기 진짜 약간 이상해. 맞아요? 아니 의흥이 아니고. 네. 뭐야 진짜야? 진짜 안 하는데 장난스러워.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라고 물어본 거는 수아니 진짜 연애 아니고 연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그냥 대칭의 키워드가 연우는 알거든? 내가 맨날 마지막에 연우한테 물어보거든 이 정답을. 야 은지야 대칭의 키워드가 중점이에요. 아니 수환이 한번 써야지. 알고 있었다 해서 써놓았어.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칭의 원리라고 할까요? 근본이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근본은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점 대칭이라고 선 그었더니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얘야. 뭐 이런 거. 선대칭은요? 선대칭은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선 위에 있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항상 이 선 위에 있어.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선대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이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지울게요. 사인 그래프의 선대칭과 전대칭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선대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전대칭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수환이가 마무리를 하는 게 또 예뻐 보이니까 이번엔 수환이가 대답을 해볼게요. 사인 함수의 선대칭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디에 돼 있어 선대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죠. 파이가 간격이 파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야 알았어. 근데 선대칭을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점대칭을 너가 대답하는 거야. 점대칭이 더 쉬우니까. 잘 봐. 선대칭이 보니까 사인 함수가 x는 2분의 파이에서 선대칭이 있네요. 2분의 3파이에서도 선대칭이 있고요. 2분의 5파이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도 선대칭이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도 선대칭이 있죠. 저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저희는 2분의 홀수 파이에서 선대칭이 있구나. x는 이 선의 이름이 x는 2분의 파이죠. 이 선의 이름이 x는 2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홀수 파이에서 있는데 그 홀수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정수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안 되나요? 되지. 상관없어. 플러스 1이어도 되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홀수를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2n 플러스 3은요? 된다니까. n에다가 그냥 n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2분의 홀스파이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선대칭은 여기에 있죠. 보세요. 제가 지금 쓴 건 얘네 누구입니까? 선대칭의 기준선을 쓴 겁니다. 기준선. 기준이 되는 선들. 또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 봉우리를 지나는 세로선들이 다 대칭선이에요. 그쵸? 이 봉우리를 지나는 선들이 다 대칭선이 될 겁니다. 네, 정대칭점을 수환이가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보세요. 2분의 n파이요? 그러면은 2분의 n파이면 일단 네, 이게 앞으로 수환이가 기윤이 역할을 잠깐 하게 될 것 같으니까 5분 줬어. 잠깐 볼게요. 이제 선수한 질문으로 이제 거의 갈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지. 점대칭점들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들이 점대칭 이 점을 기준으로 뒤집히니까 점대칭 맞고 이 점도 뒤집히니까 점대칭 맞고 이 점도 뒤집히니까 점대칭 맞잖아. 그러니까 점대칭의 기준점을 구할 건데 이 점은 지금 원점 0,0이고 이 점은 파이, 0이고 이 점은 2파이, 0이네. 그러니까 2분의 n파이는 일단 아니지. 그리고 말을 할 거면 0까지 얘기해줘야지. 기준점으로 얘기해야지. 그치? 그치. 됐죠? 코사인도 수환이가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얘기해보세요. 근데 진짜 요즘에 수환이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표정이 난 잘 모르겠는 게 다 아니까 좀 시시하니까 쉬우니까 그냥 듣는다 이런 표정인지 아니면은 약간 어디 정신이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 기윤이가 주로 저런 표정이긴 했어. 기윤이 정신이 빠져 있는 게 맞아서 내가 많이 질문을 했거든. 근데 수환이 좀 걱정해. 이 근래에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어 수환이한테 보통 시간에. 대적으로 걱정이야 수환. 그래서 그거를 질문으로 대체해볼게. 너도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좋겠지. 자, 사인 함수의 점대칭 점들, 점대칭의 기준점들은 여기 있고요. 역시 n은 정수겠죠? 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쌤 이거 n 플러스 1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된다니까? 야 n파이랑 차이가 뭐야? 자 만약에 내가 파이 콤마 0이라는 점대칭점 찾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n에 0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다 나오면 그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다 수환이가 불러볼게요. 코사인 x의 주기는 얼마니? 눈으로 보면 다 나온다. 주기 2파이죠? 여러분들 다 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눈으로 그래프 보세요. 제가 중학교 친구들이 도드라지는 특성인데 걔네가 진짜 그래프를 그려놓는데 그래프를 안 봐요. 그래프를 보면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안 봐요. 진짜로. 네. 그리고 모르겠대요. 뭐야 이거? 파인데. 자, 주기 2파이죠? 최대 최소는 얼마인가요? 1 네, 그렇죠. 최대는 1, 최소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대칭을 해봅시다. 대칭도 얘도 무수히 많은데 이제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겠죠? 자, 선대칭, 점대칭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옆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의 선대칭은 어디에 서 있니? 조금 더 없죠. x는 불러주세요. 2분의 2n은 네, 당연히가 돌아왔어요. 네. 수환이가 기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기훈이와 비슷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선대칭 이 노란색 함수가 이런 선 아니면 이런 제가 그냥 그래프를 보라 했죠. 이런 선에 대해 대칭이거나 네. 이런 선에 대해 대칭이죠. n파이 네, 자 다 풀러 불러보세요. x는 그쵸? 파이 네 이거죠. 그쵸? 네, 그래프 잘 안 보는 게 맞긴 하네요. 수환이 이거부터 길러야 되겠네요. 정수죠. 얘는 정수입니다. 야, 이 눈으로 보면은 x가 0일 때, x가 파이일 때, 수환이 말고 이 x는 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봉우리에서 선대칭이 나오는 건 쟤랑 똑같아. 그림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봉우리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 봉우리들이 0이랑 파이랑 2파이 이런 데 있잖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직접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수아나 점대칭 점들은 어디에 있니? 2분의 2n-1파이 콤마 네, 그쵸. 2분의 2n-1파이 콤마 0이라는 점들이 점대칭 점들이 되겠죠. 네, 만약에 물어봤는데 수아이가 깔끔하게 대답했으면 계속 멍 때리는 표정이어도 앞으로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좀 할게요.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겠고. 왜지 근데? 왜일까? 궁금하게 해. 아니야. 은수 코가 석자니까. 자, 이제 이렇게 코사인까지 정리했고요. 제가 사인까지 이제 탄젠트까지 하고, 네, 탄젠트까지 하고. 오늘 확대 축소는 조금 하기 힘들려나? 네. 왜 맨날 이 마지막 시간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천천히 해. 자, 탄젠트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좀 처음에 크게 그리기 아니다. 비슷한 간격으로 그려야 되겠다. 일단 처음부터 그냥 외우는 걸로 가죠. 탄젠트 그래프는. 이 점선들은 어디에 있냐면 4분의 1칸,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가 2파이인데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0인데 이제 점선들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을 건너뛰면서 점선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점선이 바로 점근선인데요. 점근선은 많이 보죠. 지수함수에도 있고 요구함수에도 있는 그 점근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젠트 함수를 그리려고 보다 보면 탄젠트는 이제 이거잖아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자 보시면은 이거 x분의 y 말고 x좌표분의 y좌표가 좋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동경이 0도일 때는요 1,0이죠. x분의 y 하면 0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오겠죠. 0도일 때는 0이 나올 거예요. y가 0이니까. 근데 얘가 딱 45도가 되면 4분의 파이가 되면 xy 좌표가 똑같으니까 이제 1이 나오겠죠. 45도에서는 1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얘가 점점 커질수록 x는 작아지는데 y는 커지니까 점점 커지겠죠. 1을 넘어서겠죠. 그러다가 얘가 90도에 아주 가까워지면은 x는 너무 작은데 분모가 너무 작은데 분자는 뭐 1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0분의 1꼴이 나오게 되겠죠. x는 아주 작아지는데 90도에 가까워지면 y는 아주 커지는 건 아니고 y는 1이고 0분의 1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치솟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근하게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탄젠트는 90도에선 값이 없습니다. 왜 90도에 값이 없습니까? x가 딱 0이죠. 90도는 딱 0이죠. 분모가 딱 0인 경우는 값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탄젠트의 그래프죠. 역시 수환이가 할 거예요. 네. 네, 이 과정이 필요하긴 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수환이가 너무 대답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서겠죠. 근데 제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듣는다는 모습이면 질문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심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넌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네가 말을 하니까. 넌 네가 알아서 말을 많이 하니까 연우야. 그런 거지. 자, 근데 연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업을 열심히 들어. 뭔가 약간 멍한 표정이나 이런 거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신기하고. 물론 다른 친구들도 그러긴 한데 보세요.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자, 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 모습 그대로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야, 수아, 탄젠트의 그래프 주기는 얼마야? 파이요. 파이죠. 탄젠트는 2파이가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제가 이거 한 칸을 4분의 1 주기로 했잖아요. 2파이를 4분의 1로 나누는 거. 그거 두 개짜리니까 90도짜리잖아요. 한 칸에 90도. 180도 파이가 되겠죠. 파이만큼 지금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려질 거고요.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되니? 얘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수학에서의 없다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딱 정의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없는 거 둘 중 하나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건 이런 거죠. 자, 늘 말하지만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싶은 실수가 뭐니? 물어보면은 실수 중에 이런 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근데 얘는 뭔가 그래프는 쭉 그려지잖아. 그치? 최고 높은 데 있을 것 같긴 해. 뭔가 있을 것 같지. 그치? 정의할 수가 없죠. 없는 겁니다. 없다 두 가지 뜻이라는 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얘 없다. 좋아요. 정의할 수 없다. 자, 대칭이 있네요. 대칭 무슨 대칭이 있니? 점점 되지. 예, 점대칭이 있는 거죠. 점대칭. 원점대칭이라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일이라고 하시는 그죠? 점대칭이라고 말하면 됐다. 점대칭. 약간 기훈이 믹스멜이 약간 있다, 그치 얘들아? 기훈이가 더 재밌긴 한데. 아니 수환이가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수환이 정도는 다 좋지. 그래. 탄젠트엔 점대칭들이 존재해. 선대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선대칭이란 결국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겹쳐야 되는데 선대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는 선대칭이 없더라. 점대칭만 있더라. 불러줘야지. 점대칭 점. 네, 기준점을 불러줘야지. 이분의 아, 파이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김기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거? 김기훈. 전기훈이랑 비슷하지 않냐? 기훈이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전기훈이랑 너무 비슷해. 이분 애가 대체 어디 있어? 야 아니 누가 봐도 여기 점이 0,0 네. 상수 위에 있는 거 봐요. 그럼요. 어디를 보신 거죠? 아 그렇네. 수환이 말이 맞다. 좋은 얘기를 했네. 아 내가 이걸 조건을 제시를 안 했네. 함수 위에서만 봐야 되는데 나는 조건 제시 안 했네. 아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2분의 파이 콤마 0 이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맞아요. 잘 보세요. 얘를 통해 선을 그리면요. 얘네들의 중점이 얘가 맞고요. 선 그리면요. 얘네들의 중점이 얘 맞고요. 맞네요.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나쁘지 않네요. 근데 함수 위의 점에서에 대해서만 항상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무 무의식적으로 저는 아 좋네요. 이건 또 기운이랑 다르네요. 네네. 아니에요. 기운이도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아 진짜 좋습니다. 네. 함수 위의 점에 대해서만 점대칭이 아니에요. 아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맞아요. 이 점에서 선 그어보시면은 만나는 점 두 개, 중점 항상 원점이니까 네. n파이 콤마 0에서도 그러니까 n파이 콤마 0에서도 점대칭이 맞고 그 다음에 2분의 홀수 파이 콤마 0에서도 점대칭이 맞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점근선이 있죠? 선대칭은 없지만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불러줄까요? 수환이가 마무리 하자. 잘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딜레이가 걸리는 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분의 파이 홀수. 네 알았어요. x는 네 이거 빼보면 안 돼. 아 이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 그쵸 이거죠. 네 홀수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야 내가 아는 수환이는 원래 이러지 않는데 왜 그러지? 이게 왜 너한테 맨날 괴롭힘 당해서 그런가? 네. 네. 아 진짜 뭔가 좀 이상해. 수환이 약간 2월달에도 이러면 그때 또 수환이가 있는 또 저기 상담실에 앉아 있겠네. 그렇죠. 네. 아 이건 잘했는데 얘는 또 네, 잘 모르겠어요. 점근선의 방정식 보세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 파이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확대 축소를 한번 하고요. 아, 할 시간이 없네.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마무리합시다. 시간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4시간치가 수업 듣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마무리하고 들어보세요. 120문제 풀어오는 친구들 무조건 목요일까지 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린트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가져오시면 돼. 채점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제가 앞전에 있는 사각함수 부분만 가지고 숙제를 다 드릴 거예요. 프린트로. 잠깐만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데일리를 할 게 좀 별게 없긴 한데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5문제? 야 5문제 데일리 그냥 하자. 5문제면 금방 갈 수 있잖아.